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거의 뭐 시가 부근에서 투매급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많이 빠졌어요. 유한양행만 봐서는 뭐 장중에 뭐 한 3%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20%짜리, 그쵸? 20%짜리 하락세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게 1시간 내로 다 끝났어요. 5분 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자만 한번 볼게요. 그쵸? 오늘 시작하자마자 시가를 보면 뭐 마이너스 1.8% 정도에 끝난 그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9시 20분 장 시작한 지 20분 만에 20% 정도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투매 물량이 나온 겁니다. 뭐 반대 매매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없죠. 원래 반대 매매가 시가에 체결이 되고 그리고 11시나 12시 이후에 뭐 다른 뭐 금융기관들의 뭐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1시에 또 한 번 나오고 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시가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거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시장 기준에서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기사를 보잖아요.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왜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쵸? 그냥 기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유럽 허가 앞둔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그 다음 스텝은 이거 다음 스텝은 요 내용이겠죠. 면역 치료제 분야로 발 넓히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신약 개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호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일까?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반이 맞다는 건 호재가 없는 종목은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즉 추세를 형성하지 못해요. 뭐 하루에 뭐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뭐 다 그 표본에 넣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90% 이상이 맞는다 그러면 이건 맞는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는 종목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세요. 2월과 3월 달에 뭐가 나왔었나요? 신고가 구간이 발생을 하면서 그쵸?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시세를 강하게 발생시켰죠. 근데 신고가를 처음 만든 건 언제예요? 9월과 10월 달이에요. 그쵸? 언제? 23년도.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쵸? 그리고 2월과 3월부터 시작해서 최근 11월 초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단순히 야, 하루에 20%짜리, 10%짜리, 5%짜리 올라가는 종목을 다 잡고 싶다. 이런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뭐 어떤 종목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쵸? 하루에 고정적으로 5%, 10%, 20%이 자체도 불가능하거니와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돼요. 알테오젠과 같은.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시장이 폭락할 때 발생합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근데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뭐 국장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국장은 뭐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이 보세요. 여기 8월 달에 이 8월 초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때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밑에다 제가 알테오젠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그쵸? 같이 돼 있잖아요. 8월 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같이 빠졌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됐죠.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시세가 유지됐었던 시간을 보세요. 쭉쭉 그쵸? 그리고 재료가 나온 건 여기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10월 15일 이후로 조정을 받았다고 쳐도 완만한 구간에서 그쵸 조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13만 원, 14만 원 이하에 있었던 상황은 시장이 찍어 눌러서 나온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한양행의 뭐 이런 재료들, 기사거리들, 내용들, 호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한양행이 그쵸 내가 충분하게 뭐 매수 단가를 뭐 13만 원,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가 그냥 팔 거야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쭉 내려와서 난 끝까지 버틸 거야 이렇게 볼 건지 두 가지 다 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걸 보자고요. 유한양행에다가 시장을 대입해서 보자. 그러면 유한양행이 꺾이기 시작했던 10월 15일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
10월 15일 보세요. 코스닥 기준에서 보면 922포인트에서 775포인트, 거의 한 200포인트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한 20% 가까이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요 정도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렇죠. 삼성전자를 확 찍어 누르면서 완벽하게 시장 투매, 그렇죠. 폭락하는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종목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뭐 호재가 있습니다. 이 뭐 기사를 설명한다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유한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잘라내는 게 맞죠. 근데 문제가 없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한 13만 원 됐어요. 여기까지 왔더니 시장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왜 같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이면서부터 코스피가 글로벌 시장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꺾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투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그걸 가속화시킨 게 어딥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예요. 그렇죠. 일시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저가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여기 살 걸. 이걸 보다 보면 여기선 또 못 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종목을 보고 내가 매매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때 99% 이상이다. 그냥 99% 정도다. 나머지 마이너스 1% 이런 시장에 폭락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뭐 다른 시장 폭락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돈을 못 번다. 자, 많은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내리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종목이 나빠서 내리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 내리는 겁니다. 유한양행은 종목이 나빠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나빠서 내리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건데 시장이 나빠서 내리는 부분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좋은 시그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투매가 나오면서 저가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주에서 2주 정도까지는 이 안에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지,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완전히 박살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기보다 횡보하는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 됐을 때 어디 가서든 어떤 매매를 하든지, 그렇죠? 전혀 물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양해 부탁드리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항상 종목이 중요하고 종목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로 해야 되고 62평을 이탈했다 그래서 추세가 훼손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반등하면 그렇죠? 물량 정리가 필요하고 그 물량 정리가 필요한 건 시장 기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 빠진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삼성전자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즉 5에서 높아진 6만 원을 살짝 넘는 요 정도 구간을 장기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장기간 보내는 이 상황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시장은 저가 박스권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뭘 해야 돼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를 찾는 작업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찾는 작업을 또 할 때 우리가 바이오가 가장 유력하고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11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폭락하던 시장은 끝났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반등이 크게 나온다기보다 하락을 멈추고 종목 장세가 나온다. 종목 장세를 기다리자고 이야기를 드렸죠.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분기당 50%, 100%, 70%대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100%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성장률이 유지되는 건 길어야 1, 2분기 정도.
뭐 요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대치가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키워간다는 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설비 투자를 어디서 하나요? 빅테크들. 그럼 이 빅테크들의 돈이 엔비디아로 갔다가 빅테크들은 다른 쪽에서 돈을 또 벌어 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폭락하거나 내려가거나 뭐 박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서슬퍼런 트럼프가 있죠. 뭐 가만히 앉아서 뭐 경기가 꺾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걱정할 게 없다. 단지 한국 시장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문제가 이제 거의 끝날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테오젠까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이 됐든 그렇죠. 조금 이 보유 기간을 늘리는 상황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음 주부터는 매수 구간이 잡힙니다. 근데 이게 내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렇죠.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떤 내용, 뭐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 제가 유한양행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준비해 놨고요. 이론적인 내용이고 단기는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해야 수익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내용이고요. 이것도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소통방도 그렇고 그렇죠. 이 내용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다 지나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도주를 잡을 것인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바이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바이오랑 하나 더 하자면 조선 말고는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살릴 수 있는 종목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하이닉스가 있기는 한데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빠져가지고 10만 원까지 내려간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박살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아닌 다음에 뭐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주도주가 아닌 다음에는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실시간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제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